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강원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강릉 정동진과 심곡항을 잇는 바다부채길이 강릉의 새로운 명소로 자리 잡았는데요. 강릉시가 바다부채길을 정동진항까지 늘리고 전망대와 포토존 등 관광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을 준비 중입니다. 그런데 강릉 정동진항까지 이어지는 도로 사용을 놓고 갈등이 불거졌다고 합니다. 박건상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기암괴석들이 해안을 따라 늘어섰습니다. 한쪽으로는 푸른 동해바다가 끝없이 펼쳐지는 환상적인 풍경. 바로 강릉 정동에서 심곡항을 잇는 해안 탐방로 바다부채길입니다. 2017년 문을 연 뒤 사계절 내내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강릉의 새로운 명소로 발돋움했습니다. 강릉시는 관광 수요에 발맞춰 이 일대를 대상으로 어촌 뉴딜 300 사업에 나섰습니다. 2022년까지 바다부채길을 정동진항까지 늘리고 쉼터 전망대와 포토존, 어항시설 경관을 새롭게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3년 동안 사업비 149억 원이 투입됩니다. 하지만 사업 시작 단계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정동진 마을에서 정동진 항로로 이어지는 진입도로에 차단기가 설치됐기 때문입니다. 당장 정동진 항을 이용하는 어민들은 통행 불편을 우려합니다. 도로가 협소해지면서 관광객들을 가는데 불편함이 있고, 그다음에 저기 출입을 못하게 되는 분들은 유턴해서 돌아갈 때 사고 위험도 많고, 여기 지역 주민이자 어민으로서 저기 지나가야 항으로 들어가는데, 문제는 해당 진입로가 리조트 소유라는 점. 리조트 측은 사유지 내 불법 주정차로 인한 고객 불편이 예상돼 부득이 차단기를 설치하고 주차장을 조성했다는 입장입니다. 정동진항을 이용하는 어민들은 통행에 무리 없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합니다. 그냥 저희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다른 분들한테 동일하게 그냥 차단기 설치한 거예요. 어민분들은 저희가 더 자유롭게 왕래 가능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당장 강릉시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정동진항까지 이어지는 길은 해당 진로 하나뿐이고 다른 쪽으로 길을 낼 공간도 전혀 없습니다. 해당 리조트와의 협의도 쉽지 않아 관광객들이 차량으로 바다부채길 입구까지 접근하는 건 지금으로서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강릉시는 현재 리조트와 협의를 벌이고 있다면서도 인터뷰 요청은 거절했습니다. 다만 바다부채길 진입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네, 강원도는 독거노인 비중도 전국에서 네 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가까이서 돌봐줄 가족이 없는 어르신들이 그만큼 많다는 건데요. 코로나19 사태까지 장기화되면서 이 같은 홀몸 노인들의 돌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다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주시 계운동에 사는 최청학 할아버지. 올해 81세 고령인데다 시각장애 2급인 최 할아버지는 거동이 불편한데도 매일 복지관을 찾습니다. 점심시간 제공되는 무료급식으로 식사를 해결하고 동년배 어르신들과 만나 잠시 대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복지관이 3주간 운영을 중단했을 때는 꼼짝없이 집안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17년째야. 못 보는 데가. 그래 사는 거지. 갈 데도 없고 보지 못하네 가지도 못하고 아는 길만 다 이렇게 왔다 갔다. 최근 방역 지침 완화에 따라 생활 속 거리 두기를 통해 일부 복지 서비스가 재개되면서 상황은 조금 나아졌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대부분의 홀몸 노인들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의 경우 대부분의 시간을 홀로 보내기 때문에 감염병뿐 아니라 폭염 등에 따른 위기 상황을 사회가 인지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지난 4월 철원에서 요양보호사 전파 감염 사례가 발생한 이후 이 같은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다수의 접촉이 우려되는 경로당과 노인정마저 운영이 중단돼 노인들의 고립감마저 높아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그 취약계층이라든지 연세가 많은 고령층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이제 집안에 계속 계시다 보니까 우울증이라든지 고독감, 또 필요한 사회적 서비스 공급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는 가운데. 강원도 내 독거노인 비중은 지난해 기준 도 전체 인구의 9.8%에 달합니다. 전남, 경북, 전북에 이어 전국에서 네 번째로 독거노인 비중이 높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고령화 문제는 강원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여기에 출산율도 역대 최저치까지 떨어지면서 지역 소멸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강원에서 도내 고령화 현 주소와 대책은 없는지 집중 점검해봤습니다. 도내의 현 상황은 어떤지 장진철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더위를 식히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65세 이상 어르신들입니다.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고령화 기준이 되는데 올해 도내 인구 10명 중 2명이 65세 이상입니다. 강원도 고령화율은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특히 춘천과 원주, 동해와 속초를 제외한 14개 지역은 고령화율이 20%를 넘어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습니다. 춘천, 원주, 동해, 속초 등 4개 지역도 초고령 사회 진입 바로 전 단계인 고령 사회입니다. 출산율 역시 해마다 줄어 지난 2018년 10,000명 선이 무너지면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매년 평균 5,000명 정도의 청년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 강원도를 떠나고 있습니다. 양질의 일자리 플러스 경제적인 소득 향상을 위해서 빠져나가는 근데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한은 계속해서 우리 강원도 인구는 양질의 인구 구조를 가질 수가 없는. 이 같은 악순환이 계속되면서 지역 소멸 역시 우려되고 있는 상황. 20세부터 39세 가입 여성 인구수를 65세 이상 인구수로 나눈 지표를 소멸 위험 지수라고 하는데 도내에서는 12개 지역이 소멸 위험 진입 단계입니다. 그중에서 횡성과 영월, 평창과 정선, 고성과 양양 지역은 소멸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통계청은 지금 같은 추세대로라면 현재 152만 명인 강원도 인구는 50년 뒤에는 116만 명까지 급감하고 약 100년 뒤에는 현재 인구의 절반 아래인 64만 명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진철입니다. 결식 아동들이 눈치 보지 않고 밥을 먹을 수 있도록 무료 식사를 제공하는 이른바 선한 영향력 캠페인 들어보셨습니까?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시작된 건데요. 춘천에도 이 같은 선한 영향력에 동참하는 가게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캠페인에 동참한 한 음식점 대표를 우리 동네 히어로에서 만나봤습니다. 한지영 기자입니다. 일본식 라면을 주 메뉴로 하는 춘천의 한 작은 가게입니다. 아직 영업시간이 시작되지 않았지만 식당 안은 갖은 재료 손질에 쉴 틈이 없습니다. 지난해 처음 문을 연 1인 가게인데 반일 감정에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면서 말 그대로 하루하루가 녹록지 않았습니다. 장사 포기를 고민하기도 했지만 가정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에게 무료 음식을 제공하는 선한 영향력 캠페인에 동참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정부에서 주는 돈으로는 한 끼 식사하는 게 좀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어른들은 한 끼 안 먹어도 되지만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성장기 때 좀 많이 먹어야지 뭐 그거 생각하면은 뭐 제가 한 번 돈 안 쓴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한 파스타 가게에서 시작된 선한 영향력 캠페인. 한창 자라는 아이들이 눈치 보지 않고 마음껏 밥을 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최근에는 음식점뿐 아니라 미용실, 카페 등으로 확산돼 도내에도 10여 곳으로 늘었습니다.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해 모두 힘겨운 상황이지만 나눔이 새로운 희망을 만들 것이라는 기대가 용기를 북돋웠습니다. 다 어려운 시기인데 뭐 제가 한다고 해서 뭐 하라고 뭐 강요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뭐 정말 그냥 뜻깊게 그냥 마음에서 우러나 나와야지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그런 거 보면은 살만하다는 생각? 아직 뭐 아무리 각박하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게 좀 있어서 저도 좀 흐뭇하고. 가게 입구에 부착된 선한 영향력 안내문은 긍정 바이러스로 전파되기도 합니다. 나눔과 배려에 대한 교육을 위해 자녀를 데려오기도 하고 식사 비용보다 더 많은 돈을 지불하며 또 다른 나눔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결식 아동을 위해서 이렇게 또 좋은 일을 하시니까 아이들 교육에도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자주 이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지는 선한 영향력이 위기 속에서 더욱 빛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코로나19의 여파로 모두가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아이들에게 따뜻한 한 끼를 제공하는 선한 영향력이 또 다른 희망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지영입니다. 태풍과 지진 그리고 폭설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잊을만 하면 반복되고 있습니다. 재난이 발생하면 정부는 재해 복구비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지원비만으로는 삶의 터전을 잃은 사람들이 다시 일어서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기만 합니다. 현실적인 복구비를 받을 수 있는 방안으로 풍수해보험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보도에 성기석 기자입니다. 지난해 가을 전국을 강타한 태풍 미탁. 당시 전국적으로 7천여 곳이 태풍 피해를 입었습니다. 특히 강풍과 폭우로 강원과 경북 지역 주택 1,500여 세대가 물에 잠겼고 이재민도 2,500여 명이 발생했습니다. 정부는 전국 11곳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하고 9천억 원의 피해 복구비를 투입했지만 피해민들을 지원하기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집이 완전히 부서진 경우는 1,300만 원, 반판은 650만 원, 침수된 피해민이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고작 100만 원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빚을 내서라도 어쨌든 간에 나중에 누가 갚든지 내가 죽을 때까지 갚든지 우리가 현재 들어갈 수가 있어야지. 자연재해 복구의 대안으로 제시된 게 바로 풍수해 보험입니다. 보험료의 최대 92%를 정부와 지자체가 부담하고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실제 피해 금액의 최대 90%까지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8천만 원짜리 주택을 풍수해 보험에 가입하면 개인은 연간 3만 원 정도의 보험금만 내고 집이 완파되면 7,200만 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난지원금의 5배가 넘는 금액입니다. 갑작스러운 기상이변으로 인한 재해가 잦아지는 요즘 풍수해 보험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 이를테면 미국의 캘리포니아나 플로리다 같은 경우에는 지진이라든지 허리케인 이런 게 워낙 다빈도로 일어나니까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그런 자연재해에 대한 위험의식이 높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당연히 보험에 가입하지 말라고 해도 가입을 할 요인이 굉장히 큰. 가입 대상도 주택과 비닐하우스뿐만 아니라 상가와 공장시설, 집기 등으로 넓어졌습니다. 하지만 풍수해 보험 가입률은 전국 단독주택의 20%, 시설하우스는 8% 정도에 불과합니다. 행정안전부 조사에서 국민의 65%가 풍수해 보험을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실제 가입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풍수해 보험의 일석이조 효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재난 발생 시 정부는 막대한 재난 복구비 투입을 줄일 수 있고 피해민은 현실적인 복구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설명입니다. 1,000억이 났다. 그럼 그거를 복구를 하려면 평균적으로 이렇게 복구 비용을 보면 3배에서 4배 가까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그걸 다 복구 비용 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갖다가 보험료를 내주고 대신 국민들이 일반 국민들이 그걸 갖다 들으면은 정부로도 부담이 적어지는 거고 어떤 그런 풍수의 손해를 갖다 봤을 때 상당한 도움을 갖다 받을 수 있다는 거죠. 풍수의 보험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재난안전포털이나 지자체 재난담당부서, 주민센터 등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기석입니다. 코로나19가 계속되면서 요즘은 사람을 만나는 게 다소 부담스러울 때도 있는데요. 생활 필수품이 되어버린 마스크 구입부터 민원 업무를 보고 카페를 이용하는 것까지 일상생활에서의 비대면 비접촉 문화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춘천 도심의 한 택시 승강장 앞입니다. 승객을 기다리며 정차한 택시 운전기사가 잠시 내려 무언가를 뽑습니다. 인형을 뽑는 기계와 비슷한데 안에는 장난감이나 인형이 아닌 덴탈 마스크가 들어있습니다. 방법도 간단하고 24시간 구매가 가능해 이용자들은 요즘 같은 코로나19 시대에 맞춤이라며 호응합니다. 여기 정체되는 게 있어가지고 한번 이거 뽑아가지고 사용하고 있는데 좋아요. 요소마다 좀 몇 군데 있었으면 좋겠더라고요. 관리자는 마스크 구매로 인한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2주 전에 해당 기계를 설치했습니다. 판매도 사행성이 짙은 뽑기 방식이 아니라 1,000원을 넣으면 덴탈 마스크 2장을 받는 자판기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때 그 마스크를 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아침이든 저녁이든 매장이 문 닫는 시간 외에도 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설치하게 된 거죠.
식당이나 카페에서도 길게 줄을 설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무인 계산대에서 메뉴를 고른 뒤 카드나 현금으로 결제하면 직원을 만나거나 대화하지 않고도 원하는 음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식당이나 카페 등에서도 무인 시스템의 도입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상주 직원이 없는 무인 매장이 낯설기는 하지만 불편한 접촉과 대면이 최소화돼 오히려 편하다는 시민들도 많습니다. 일단은 사람이랑 접하는 게 없으니까 안심이 더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아무래도 혼자 와가지고 혼자서 다 하는 거니까 부담도 안 되고 더 괜찮은 것 같아요. 지자체 등 관공서에서도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무인 민원 발급기와 온라인 앱 등을 통해 신청과 이용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비대면 비접촉 서비스. 사람들의 일자리가 줄 것이라는 우려 속에도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새로운 일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지영입니다. 지자체마다 코로나19 이후 지역 활기를 찾기 위한 해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영월구는 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문화 자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내놨는데요. 영월다움을 살린 영월형 문화도시를 조성해 일자리를 만들고 관광객을 모으겠다는 계획입니다. 김선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선 제6대왕 단종과 정순왕후의 사랑 이야기가 잔잔한 음악 속에 펼쳐집니다. 영월 10경으로 꼽히는 청룡포와 장릉의 모습도 함께 영상에 담겼습니다. 코로나19로 지역 대표 축제인 단종문화제가 취소된 영월군. 영월군은 축제 대신 단종대왕의 이야기를 담은 뮤직비디오를 만들었습니다. 공개된 지 일주일 만에 유튜브 조회수 35만 회를 넘고 현재는 40만 회 가까이 기록했습니다. 지자체마다 코로나19 이후의 대책을 고민하고 있는 가운데 영월은 지역이 가지고 있는 문화 자원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영월다움을 살린 영월형 문화도시를 만들어 일자리 창출부터 관광객 유입 등 지역 경기 활성화를 이끌어내겠다는 계획입니다. 영월군이 내세운 강점은 단종과 김삿갓 등 역사 문화자원과 다양한 박물관을 중심으로 하는 생활문화자원, 그리고 풍부한 생태문화자원입니다. 이를 위해 영월군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제3차 문화도시 지정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저희가 지정 신청서를 내는데 하반기에도 문화도시 포럼 준비하고 국민 간의 담론을 더해서 문화도시 잘 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고, 이게 문화도시 자체가 국민들께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라 저희는 이제 지원만 해드리는 거고 앞으로 잘 갈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하겠습니다. 법정 문화도시로 최종 선정되면 5년 동안 국비를 지원받는 등 재정, 행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문화도시의 성장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민들의 직접적인 참여가 핵심이라고 강조합니다. 관 중심에서 이뤄졌던 문화예술 시책이 지역 문화예술인과 주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문화예술의 창의성과 지속성이 보장된다는 겁니다. 이런 분들이 아이디어를 내거나 참여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그냥 어떤 그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그런 의견 수렴이 아니고 뭐 포럼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관계자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매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의견을 듣는 그런 과정을 세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강원도에서는 원주시가 제1차 법정 문화도시로 선정됐고 강릉과 춘천이 2차 예비 문화도시로 지정돼 있습니다. 서면 심사와 현장 실사 등을 거쳐 올해 안에 3차 예비 문화도시가 정해지는 가운데 영월군은 최종 선정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선아입니다. 춘천시가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오는 9월부터 지급합니다. 춘천시는 이를 위해 춘천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지급 기준은 개인별 10만 원이며 대상은 약 28만 5,992명으로 총 소요 예산은 286억 원으로 추산했습니다. 지급 방법은 취약계층은 현금으로, 그 밖의 시민은 카드 충전 또는 선불카드와 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헬로티비 뉴스는 지영민과 함께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